치아에 씹는 면이냐, 치아의 여기 옆면이냐, 그리고 어금니, 예를 들면 어금니의 사이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23년차 치과의사 김동호라고 합니다. 치료를 많이 하기보다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편이고요. 근래에는 치과의사도 모르는 진짜 치과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원장님들이나 작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예를 들면은 호흡이 중요하다. 숨 쉬는 거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고 또 이제 호흡을 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음식물. 좋은 음식에 대해서 엄청 좋은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건강하려면. 그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래서 그 음식을 꼭꼭 오래오래 잘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운동하는 거 있죠. 운동을 하고 잘 걷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갖춰야지 몸이 건강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생성이 돼야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하셔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안 될 때가 있냐? 그게 바로 치아의 문제, 턱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치과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신경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럼 진통제, 항생제 많이 처방하거든요. 저도 항상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 들으셨잖아요. 항생제, 진통제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 다 죽는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한 게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을 잘하고 싶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의 골격 자체가 요즘 사람들 골격 자체가 대부분 입으로 호흡할 수밖에 없는 골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도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치과 치료를 잘못 받다 보면은 그 호흡이 너무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고요. 또 걷는 것도 그렇죠. 걷는 것도 잘 걷고 싶어도 이런 게 치아 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어깨부터 아프고 허리부터 아프면서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지만 그거를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 그 잃어버린 조각이 있거든요. 그 잃어버린 조각의 마지막 그 조각이 치과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다른 치과에서 이제 페이닥터라고 하죠. 월급 의사를 하다가 이제 서울 어느 지역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한 30평, 40평, 50평 이 정도 개원을 했거든요. 개원해서 했는데 이제 상당히 힘들었어요. 보통 이제 치과 성공의 기준은 보통 뭐냐 이렇게 치과의사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 하면은 플레이스, 로케이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리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잘 안 된 거죠. 근데 잘 안 된 거는 제가 초보 치과에서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와도 환자분들을 돌려보낼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형태의 진료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또 턱관절이나 교합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쪽의 환자들만 이렇게 소소하게 봐야겠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롭게 좀 진료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참 지겹다 하실 수 있겠는데 의료 얘기 나오면 항상 보험 수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수가가 너무 낮은 거는 맞아요. 낮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하기 싫다는 말이죠. 그러려면은 좀 경비를 줄여야겠다. 병원의 운영 경비를 줄여야겠다 싶으니까 작은 데를 찾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 35평에서 했는데 지금은 19평, 체어 2대 놓고 하고 있어요. 대신 제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좀 힘든 편이긴 한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치과는 요즘은 없고요. 요즘은 점점 대형화돼서 젊은 치과 선생님들이 보통 70평, 100평 이렇게 크게요. 그렇게 안 하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의료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병원도 있고 저같이 작게 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치를 볼 때 이제 위치를 보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여기 치아에 씹는 면이냐, 치아의 여기 옆면이냐, 그리고 어금니, 예를 들면 어금니의 사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술식이라고 하죠. 치료의 방식 또는 재료가 바뀌는데
일단 뭐 씹는 면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지 그냥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심하지 않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엑스레이를 일단은 찍어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치과 의사가 보기에 깊다. 여러분이 봤을 때 엑스레이 판단하기 어렵죠. 어쨌든 뭐 깊다고 하면은 씹는 면이라도 충치 치료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씹는 면 충치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로 안 깊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내버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고 나이가 중요한데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35살 정도 넘어갔다. 중장년층이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씹는 면 충치나 옆면 충치는 그렇게 빨리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어이 충치 치료를 하겠다면은 치과 의사분들이 인레이라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어금니 쪽은 튼튼한 걸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본을 떠서 하는 작업을 인레이라고 하거든요. 치료를요. 그래서 치아를 갈아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금으로 할 때는 금 인레이, 도자기 같은 걸로 할 때는 세라믹 인레이, 그리고 레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할 때는 레진 인레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요, 여기 씹는 면 충치 같은 경우는 또는 옆면 충치 같은 경우는요, 인레이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그 정도면은 뭐 비용의 부담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레진 정도로만 하는 편이고 또는 좀 이거는 좀 다른 치과 의사분들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우실 텐데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해서 좀 더 약한 재료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말감을 많이 썼죠. 아말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말감이 상당히 좋은 재료예요. 물리적인 성질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치과에 있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 뭐 50대, 60대, 70대 뭐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한 30년, 40년 된 아말감들 멀쩡한 거 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말감이 국제적으로 이제 수온 환경 오염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수온 문제가 있으니까 아말감은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씹는 면, 옆면 충치가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구멍이 심각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약간의 뭐 착색 정도라든지 그런 정도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음식물 관리를 잘하고 양치를 잘하고 치아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뭐 좀 건드리지 않는 방향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데 어금니 사이가 썩었을 때는 레진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래스 아이오노머 G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재료들은 좀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을 떠서 결국엔 해야 되는 거고 그 본을 떠서 할 때 역시 치과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금 인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레진 인레이나 세라믹 인레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제가 말씀드린 6가지인데요. 직접 데우는 것들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직접 데우는 거는 GI라는 재료, 그 다음에 레진이라는 재료, 아말감이라는 재료. 이 3가지가 직접 데우는 재료고 이런 것들은 보험이 되는 경우 GI나 아말감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냥 10,000원 선이에요.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레진은 비싸거든요. 10만 원 전후로 해서 치과마다 다 비용이 다른데 그 정도고요. 근데 인레이로 넘어가면 이제 3, 4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좋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딱 끊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충치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믿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날 예를 들어서 뭐 아파서 1개가 갔는데 불편해서 1개가 갔는데 1개만 하세요, 제발. 그리고 그냥 2개, 3개, 4개 한꺼번에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치과 선생님 계시면은 저 치과 의사는 뭐 그게 누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만난 좀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이 교합적인 문제で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좀 전체적으로는 한꺼번에 많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씩 천천히 하신다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뭐 인레이가 됐던 뭐 레진이 됐던 그게 안전해요. 비용 문제를 떠나서.